이렇게 되게 지성인이 모인 곳에 수직 물어보는 게 어딨어. 돈 얼마 벌어서 연봉이 더 이상 못 찍겠어요. 고대가 전반적으로 관리직.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가서 벌리기보다는 이런 걸 잘 챙기는 쪽에 본래 문화가 좀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차이가 땡겨지고 있어요. 예, 연대는 치고 나갔으면 자꾸 다 불리고 밖에 들어가는 그런 쪽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나는 인지하는 사람. 그럼 카이스가 여기는 어쨌든 기술 중심이니까 학교 자체가 있고 아까도 국민 이좀 제가 강하게 국민 공학교 요즘 국민도 공학이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IT하고 국민은 이쪽이 가장 강한 이 고대 사람들이 좀 잘 챙겨주고 또 사고 나서 국민 사고 나면은 한복판에 고대 출신이니까 유튜브 각이다 이거. 저는 고해남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해남이라고 하고요. 고려대 MBA에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공부했습니다. 현재 IBM에서 지금 세일즈 하고 있고요. 저는 카이스트 프로페셔널 MBA를 2021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올해 초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MBA 한 지가 97년도에서 2002년도 끝났으니까 연세대학교에서 MBA를 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다니던 대우그룹에서 재직을 해서 지금도 대우 식구들의 연관이 있는 대우그룹의 전체 OB들을 모이는 대우 세계경영연구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상금 부회장으로 행정이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상황에서 각각 진학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산업분들을 좀 만나고 싶었고 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었고 저는 처음에 IBM에 입사를 해서 채널 이제 관리 업무 하다가 제품 영업 업무를 옮겨왔었는데 시간이 꽤 흐르고 저희는 외국계다 보니까 뭐 이직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 옵션 중에 하나로 이제 MBA를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차장님은 그 당시 카이스트 MBA를 입학하기 좀 힘드셨나요? 어떠셨어요? 카이스트, 뭐 고대, 연대 다 이렇게 세 개 다 썼거든요. 네네. 서울대는 풀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항목들이 또 비슷비슷해가지고 겸사겸사 그냥 다 써서 이제 붙으면 고민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합격하셨어요? 네, 뭐 다. 그러니까 합격하시는데 중요한 계기가 뭐 회사셨나요? 추천사였나요? 아니면 뭐 학교 성적이었나요? 어떤 게 제일 강점이라고 보였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IBM에 다니시면 웬만하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는 특이하게 이제 영어 점수가 필수잖아요. 네네. 영어 점수가 높으셨나요 혹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었어요. 일단 회사가 제일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IT에 외국계 엄청 몰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된다. 네임드 회사들은 거의 될 거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MBA를 지원할 때 그 당시에 국내 금융권사에 재직하셨잖아요. 근데 보셨을 때 고려대 MBA 입학하실 때 어디 회사 다니는지가 가장 유효하셨다 보나요? 꽤 큰 비중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추천서도 조금 저희 부장님한테 받고 회사에 친한 분이 부장님 추천서가 좋다더라. 네, 그 대학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또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부장님이면은 그래도 부서에서 많이 공부할 거를 많이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이지 않을까라고 하더라고요. 뭐 세계 대학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학비가 요즘에 5천만 원 정도로 한 2, 3년 공부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ROI가 나오시는 걸 생각하세요.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나왔던 기준 하에서 5천만 원 써야 ROI 나올까요? 본인이 어떻게 써먹냐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졸업한 지가 벌써 한 20몇 년 되는데 실제로 업무를 옮겨갔을 때 또 그 업무를 그렇게 해서 경험할 때 써먹으면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때 다음 일을 할 때 굉장히 유용했죠. 유용하고 다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한다는 자신감. 저는 물론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 가서 한 5년을 뭐 안 해본 것 없이 묵당긋다 나와 보니까 뭐 지금은 뭘 부딪혀도 뭐 그거 뭐 하면 되지 뭐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저는 뭐 대단히 좋았고 겸임교수를 한다든가 또 내일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학교 내면은 이제 그런 실무에다가 그것만 내면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고 인정을 해주는 것들은 굉장히 본전을 뽑았다고 그래요. 확실히 뽑았습니다. 혹시 워낙 또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뭐 꼭 돈을 얼마 넣어서 얼마 나왔다 뭐 이런 ROI는 뭐 계산하기도 어렵고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를 거니까. 근데 만족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엄청 만족스럽다. 돈을 떠나서 뭐더 들어도 만족스럽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이 인생에 길게 보면 사실 뭐 엄청난 돈은 또 아니니까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왔다고 하고 저는 졸업한 지 별로 안 됐지만 빠르게 그 이상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재학 중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겸임교수도 하고 있거든요. 네, 고려대 MBA를 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회사를 만나러 가서도 제 자기소개나 회사 소개를 할 때 되게 신뢰를 빨리 얻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어떤 공부를 했고라는 말 이런 것보다 그냥 여기 전공했다라는 게 빠르게 사람들을 인식시키기도 좋았던 것 같고 그 세 번째로 약간 네트워킹도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이 고려대 MBA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하면 약간 인사이트 많이 주고 그래서 뭐 ROI를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길 너무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직장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큰 변화에서 MBA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나 봐요. 네,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었지만 한 30% 40% 이상 된 것 같은데 원래 옛날부터 품고 있던 생각인데 약간 저분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용기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면 여기 사업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창업하는 분들 계셨고 그래서 나랑 멀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좀 창업할 수 있는 용기를 조금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긴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의 지지가 아. 그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돈을 다 몰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다닐 때는 회사 동료들 익숙해지고 하는 게 그게 차질이 안 되도록 해주는 것들 마음속 평소에도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이 시간만큼 먼저 우리 때는 뭐 밤 8시 9시 회사 퇴근이었는데 10시 땡 내면 나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미안한 게 아니죠. 그리고 꼭 내가 다르게라도 뭔가 또 이렇게 뭔가를 승의를 보여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왜 가느냐가 핵심 같아. 그래서 면접 때도 물어보고 가족한테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설득도 되고 내 스스로도 납득을 가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20몇 년 동안 세월 동안 그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차이, 그리고 MBA를 졸업한 이후에 도움 받으신 것들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나와서 일을 해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큰 힘을 받는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까 창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한 회사에서 CEO급으로 크려고 꾸준히 있는 분들은 좀 먼저 좀 해두는 게 우선 본인이 지식뿐만 아니라 회사 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채널이 열린다는 거 이것은 한 회사를 기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내가 지금 리스크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근데 직원들 물어봤더니 고정관념밖에 없잖아요. 바깥에 툭 던져보면 답이 툭 들어가죠. 그런 조심해라. 이런 것들 튀어나오면 완전히 사람하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표님은 가장 크게 바뀌신 것 같은데 MBA가 지금 창업을 하시는데 가장 큰 트리거였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의 그릇의 크기가 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MBA도 그 중에 하나의 축, 제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MBA가 그 중에서 하나의 또 큰 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각자 선택하신 대학교가 다른데 대학별로 약간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려대 MBA가 네트워킹이 좋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저 네트워킹에 좀 환장하는 사람 환장 미쳤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 좋아하고 자극받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고대 MBA만 썼고 고대 MBA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고대 MBA만 썼어요. 다른 대학교 안 쓰였어요? 네, 고대 진짜 안 쓰였어요? 네, 안 쓰였어요. 왜냐면은 또 띠 모임도 그렇고 동갑끼리 모이고 그냥 동아리도 엄청나게 많고 골프, 와인 동아리 너무 많아요. 동아리도 엄청나게 많고 축구 동아리나 학회 예를 들면 뭐 직무방이라고 해서 창업방, 광고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뭐 인사방, 아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졸업생분들도 차곡차곡 계신 그 단톡방이 엄청 커요. 몇백 명씩 되니까
뭐 물어볼 때 단톡방에서 여기 있는 분 계세요? 여기 회사분 계세요? 하면은 저요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엄청 강해요. 놀랄 정도로 강해서 오길 잘했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특화된 수업이 많더라고요. 그 수업들을 쫙 봤는데 뭐 일반적인 학부 때 배웠던 수업 말고도 뭐 특화된 수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런 수업들도 있었고 뭐 투자 관련해서도 뎁트 투자, 뭐 블록체인 뭐 등등 뭐 되게 다양한 특화된 수업이 있고 또 그걸 하시는 분들이 그쪽의 현업에 되게 뭐 깊이 있게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해보고 있어요. 3년은 좀 길더라고요. 저희는 2년이었는데 3년이니까 추천합니다. 갑자기 순간 이동했습니다. 고려대 다닐 때 학교랑 병행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회사 생활과 MBA를 병행하는 꿀팁 노하우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은 그 한계를 알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구분해야 바이오프로다가 내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회사 생활 야근 다 하고 내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장 같은 경우는 회사랑 MBA를 병행할 수 있는 꿀팁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시간 관리랑 건강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포기할 걸 딱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술 마시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헬스장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주말이든 평일 저녁이든 이제 개인적인 건 거의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봤을 때는 카이스트는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면 고려대는 약간 동호회도 있고 술 마시는 분위기가 되게 강한 학교니까. 저는 참고로 제가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술 자리가 되게 많아요. 저는 잘 안 갔어요. 3교시라고 해서 수업 하나 가는 게 있는데 전 많이 안 갔어요. 왜냐면 그것까지 하고 되게 온전한 정신으로 회사 일에 집중 못 할 것 같아서 저는 잘 안 가고 제가 소소하게 주말에 남자들끼리 브런치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질문하니까 우리도 한 학년이 뭐 4, 50명 되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하게 자주 놀러 다녀요. 뭐 난리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내가 다 갈 수는 없잖아. 뭐 오라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순간에 쭉 걸러지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요 모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외곽 모임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기들도 있고 숱하게 많습니다. 또 저울질해서 내가 이때 어디에 집중하고 뭘 챙겨야 될건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뭘 왜 할 걸, 가까이 할 걸 잘 걸러내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MBA를 공부하는 어떤 일의 우선순위 앞뒤를 가리쳐서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력을 키우고 의사결정할 때 지혜를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선택과 집중이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냐 문제로 간다면은 그것도 작은 인생판이 아니냐 지금. 아까 MBA를 졸업하고 나서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 MBA 자기 다니는 시간도 경영이다. 스스로 경영을 해야 된다. 자기 와, 그러네. 생각하시기에 MBA를 직장생활 몇 년 차쯤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한 10년 차 정도. 이게 우리 요즘 이제 정보나 회사가 요새 굉장히 빨라지긴 하지만 내가 뭔가를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라고 욕심이 나오는 시기고 그다음에 내가 할 일에 대한 목마름도 막 생기고 이제 그때 이게 전환점이 되면서 그 창업으로 넘어가든 그래서 승진으로 가든 새로운 변신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 때문에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 전문 분야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 폭넓은 걸 가지고서 뭔가 정리해 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나는 정의를 내리고 나면 한 10년 차 한 직무에서 10년 차 정도를 한 다음에 한 직무에서도 좋고 한 회사로도 좋고 여기서 뭔가 누구나 하도 말을 해도 통하고 또 내 일에 대해 누가 뭐라면 내가 저도 내 자신을 가지고 내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상태가 되면은 다음 그때 이제 목마르고 그 목마른 것들이 들어와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7년 차에서 10년 차 사이 정도로 보시는 거죠? 네, 뭐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 보면은 바로 온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한 3년? 2, 3년 하고 오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2, 3년 차를 돌아봤을 때 조직과 사회와 본인 업무랑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는 있다. 상황마다 달라서 5년 차다, 7년 차다, 10년 차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상황마다 달라서 왜냐면 매너리즘이 빠진 시기가 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회사 뭔가 좀 단순한 곳이면 조금 편의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갈급함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목마름이 올 수 있는 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년차 하다가 가면은 약간 눈치가 좀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좀 다녔으니까 팀장님 좀 제가 가보겠습니다. 회식은 저 수업 안 할 테니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능글맞게 좀 할 수 있었는데 약간 신입사원이나 3년차 하면 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5년차부터 10년차 사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젊어요. 좀 나이대가 조금 어려서 거의 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사이가 많기 때문에 좀 같이 고려하면서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년차, 10년차는 좀 괜찮지 않을까. MBA를 스카우트 하려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한 6개월만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해보면 책임감이 보이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사람 뽑으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직하는데 인사이트 얻으려고 하는 소개시켜주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되게 많아서 저와 후배는 교류장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꼭 지원해봐. 그러니까 꼭 소개가 아니더라도 정보가 보이니까. 그 단톡방 내에서. 네. 그리고 단톡방에도 있고 알게 모르는 개별 접촉. 네, 개별 접촉도 있고 단톡방에도 뜨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부인난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부직난일 수도 있겠지만 신기한 경험이 꽤 있어요. 이거는 한두 사례가 아니라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근데 많아요. 네. 저희 MBA도 보면은 이제 뭐 회사 내에서 직무를 옮기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직하신 분도 있고 아예 산업을 바꾸신 분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예를 들면 창업이면 스타트업에 시대분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거고 내 목적이 이직이면은 또 거기 맞는 산업군이나 그런 분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학위 한번 따볼까 아니면 남들 다 하는데 라고 해서 오는 거면 많이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다 다르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얻어가는 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근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본인 책임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MBA도 다 좋은 MBA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걸 얻어갈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가 좀 강한 느낌이 있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좀 IT로 강한 느낌이 있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술 네트워킹 끌어주고 당겨주고 우리가 남이가 그게 가나. 이 고대가 전반적으로 관리직.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가서 벌리기보다는 내용을 잘 챙기는 쪽에 본래 문화가 좀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서로가 뜨끈하고 요 연대는 치고 나갔으면 자꾸 판 불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쪽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나는 이미지 연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카이스트가 어떻게 잘 모르겠어 중간에 여기는 어쨌든 기술 중심이니까 학교 자체가 문화가 있고 공학 쪽이고 그런 공학에 관련된데 요즘 금융도 공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IT하고 금융은 이쪽이 카이스트가 강한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 왜 끈끈한지. 실제로 우리 금융업계 진출해 보면 옛날에도 보면 언론 지상에 타고 할 때는 이 고대 사람들이 좀 나오면 안 되니까 끈끈해. 잘 챙겨줘. 또 금융 사고 나면은 한복판에 고대 출신이니까 경련성이 있어. 이게 잘 챙기면 좋은 이야기. 이너 서클 같은 친구들이 유연해지는데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어렵게 챙기고 회사가 끝까지 챙기고 돈 챙기고 뭐 이런 거 챙기면 진짜 강해요. 각자 이제 보시는 분들 선택하시는 그렇지. 관리는 뭐 끈끈하게 맞을 거냐 상대를 벌릴 거냐 IT나 클릭도 맞을 거냐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선명하고 이게 좀 장학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 학교가 설립되는 것부터 쭉 분위기 타고 오는 거. 실제로 그렇게 강해요. 우리가 이제 나는 사람 뽑을 때 서울대 출신 뽑고 카이스트 출신 뽑고 고대 이런 데 볼 때마다 그게 약간의 색깔을 내는 공통점을 찾아내거든. 그래 이제 우리 사람 만날 때 일단은 먼저 걸려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신기하다. 연대 인플레이가 강한 것.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좀 강하지. 내가 나가서 뛰어다니니까. 잘 뛰어다니고 참 잘해요 그런 거는. 사실 내가 다니는 그룹도 느낌이나 공격 얼마나 공격적이었어요. 연세대 출신이었어요. 그 최고의 그 기업가 있잖아요. 동기나 뭐 선배들이어서 MBA를 다닌 다음에 내가 아는 최고의 아웃풋. 제 관점은 제가 최고의 왜냐면 다들 대단한 이게 이상하게 인트로 쓸 것 같아. 이상하게 인트로 쓸 것 같아.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한 방이나. 네. 왜냐면 챌린저고 유튜브 강의다 이거. 기다리고 계셨는데 유튜브 강의 몇개 되게 말씀해줬어요. 약간 고려대 크네 약간 이것도 있고요. 네, 부장님. 저는
가 이제 그 차원보다는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지금 내가 이제 65 나이입니다. 연령대별로 제가 나름 그 써먹었던 활용도도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대구 그렇게 돼서 나와서 이제 영어학교도 받았고 그러고 나서 강의도 한 10년, 15년 지금 유진이 하고 있고 학생들 지도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통찰적으로 해놨는데 지도를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그 한 10년 정도를 그걸로 내버리가 되고 또 아까 학교 가서 재민 교수 수련내면 그냥 오 그거 수냐고 와서 무조건 초대해주고 학생들이나 후배들한테 지금 딱 코앞에만 보고 자격증할 때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MBA를 기회가 있다면 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MBA를 고민 중이신 분께 한마디 부탁드리는 거 마음에 드세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늘 본인이 확장할 것을 대비하고 성장을 꿈꾸다가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MBA는 지금 그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것들을 정제한 이론으로 정리하는 게 학문 아니겠어요? 특히 경영에 관련되는 거 우리가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상을 넓혀보는 어떤 계기로 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욕심을 좀 가지고 덤벼드는 게 좋지 그거 없이 만들어 가니까 MBA 간다 그러면 절대 반대입니다. 그 당시 돌아가셔도 MBA를 예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MBA 고민한다는 게 그래도 뭔가 발전을 하고 싶고 뭔가 성장하고 싶고 뭐라도 인생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변화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게 또 만나는 사람들이랑 뭐 읽는 책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환경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이게 그 군대 또 가기 했잖아요. 네, 가야죠. 왜냐면 제가 그걸 안 했으면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못 만났을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채널 보시는 분들 상황마다 달라서 경영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한번 배우고 싶다 하면 일단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나 핀테크 약간 특화됐다면 카이스트 괜찮은 것 같아요. 넓게 보고 싶다고 하면 고대나 이런 데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